정림중 3학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보고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내용까지 구성했으니까 이제는 직접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수진의 모듬은 방금 전에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조사 보고서고, 여기 이렇게 모듬과 모듬 구성원을 밝히고 있죠. 이 친구들이 작성한 보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조사 보고서. 누리 모둠, 박수지, 성민호, 이상민, 전서연. 1. 조사 동기 및 목적. 이 조사는 우리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2. 조사 기간과 대상 및 방법. 조사 기간 2020년 9월 0일에서 9월 0일. 조사 대상 청소년 시설 관련 자료, 우리시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인구, 동부지역 청소년 50명 및 청소년 시설 이용자 4명.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청소년 시설의 개념, 우리시 청소년 시설의 위치 및 청소년 인구, 서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조사함. 방문 조사,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체험해봄. 설문조사, 지역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를 조사함. 면담조사, 시설 이용자 4명에게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질의응답함. 자, 이런 식으로 조사 동기 및 목적을 밝히고 조사 기간의 대상 및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조사의 동기 및 목적 나오고요. 조사의 기간의 대상 및 방법이 나오는데, 자, 방법에는 여기서 인터넷 조사, 방문 조사, 설문 조사, 면담 조사 등을 활용한다고, 이 조사를 어떤 곳에 활용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문 조사 같은 경우, 자, 여기에 물음표가 하나 있죠. 교과서 질문을 살펴볼게요.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조사할 때 방문 조사를 활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데 왜 이거 할 때 그 방법을 활용해야 돼? 라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동부지역은 우리가 직접 사는 지역이니까 직접 방문해서 체험해 봄으로써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조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조사 내용 1. 청소년 시설의 개념 및 우리시 청소년 시설의 위치.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에 관해 알아보기에 앞서 청소년 시설의 개념을 알아보고 우리시 청소년 시설의 위치와 각 지역 청소년 인구를 살펴보았다. 자, 이제 조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1. 청소년 시설의 개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은 다양한 수련 및 문화,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2. 우리시 청소년 시설의 위치 및 청소년 인구. 우리시 청소년 시설은 총 4개로 각 청소년 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았다. 자, 이런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가 나오죠? 여기에, 그렇죠. 매체 자료 지도가 나옵니다. 우리시 청소년 시설의 위치 및 인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런 그림이나 사진이나 도표 등의 매체 자료의 활용은 보고서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물어봤죠. 이런 것들을 지도로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자,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위치니까 지도로 표현하면 한눈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역인 동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1개가 있었으며 서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 총 3개가 있었다. 청소년 인구는 동부 지역 17,000여 명, 서부 지역 19,500여 명으로 청소년 인구는 비슷하나 우리시 청소년 시설은 서부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조사에서 나온 수치를, 그 숫자 수치를 이렇게
위치와 수치를 이런 지도로 표현을 했고요. 매체 자료로 표현했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 설명한 다음에 그 수치에서 수치에 대한 해석,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여기에 얘기했죠. 분석 결과 청소년 시설은 서부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 조사 및 비교.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서부 지역 청소년 시설을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리고 두 지역의 청소년 시설을 비교해 보았다. 1.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 동부 지역의 공공동에 위치한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다양한 시설물과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히 댄스 연습실, 라켓볼장, 탁구장 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많았고 시설물의 관리가 무척 잘 되어 있었다. 다만 앞서 보았다시피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적다 보니 시설물 이용 대기자가 많아 불편했다. 공공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한 날에 밴드 연습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예약한 사람이 많아 이틀 뒤에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다른 시설물도 마찬가지여서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자, 이런 식으로 방문조사 활용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진을 매체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주요 프로그램은 진로 특강, 청소년 소셜 벤처 강의, 드럼과 기타 수업 등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 문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우리 모둠은 청소년 소셜 벤처 강의를 들어보았는데 지역사회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강의에서 구상한 사업 아이디어는 실제로 동부 지역에 적용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자, 조사하러 가가지고 직접 강의까지 들었네요. 이렇게 직접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과 효과를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하니까 평가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직접 방문해가지고 찍은 이런 사진이라는 매체 자료. 방문 조사를 해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체험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현장성을 높이는 거예요. 훨씬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죠, 보고서가. 그래서 이런 사진을 매체 자료로 활용하면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이런 강연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서부 지역 청소년 시설. 서부 지역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유스 호스텔, 총 3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었다. 각 청소년 시설의 주요 시설물 및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았다. 자, 이렇게 서부에 있는 3군데의 청소년 시설, 위치, 주요 시설물, 주요 프로그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은 서부 지역에 있는 여러 청소년 시설의 위치, 시설물, 프로그램을 항목으로 규칙적으로 정리하니까 좀 더 한눈에 글로 이렇게 줄줄이 나열한 것보다는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3.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비교. 동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시설물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청소년 인구 대비 청소년 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시설물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 인구가 비슷한 서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은 시설물과 프로그램의 수가 더 많아 청소년 시설의 이용이 훨씬 편리함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부랑 비교했을 때 동부 지역의 청소년 시설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뭐냐? 결국에는 부족하니까 더 늘리자, 확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 만족도 조사. 동부 지역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동부 지역 청소년 시설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자 4명을 면담해 보았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드러나고요. 또 면담조사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질의 내용을 실시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1.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56%의 청소년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고 44%의 청소년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4점, 대체로 만족한다. 5점, 매우 만족한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점과 5점 항목의 합계가 70%가 넘는 것으로 보아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원그래프를 활용하니까 그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3.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평가. 우수한 점.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음. 보완할 점. 이용자 수 대비 시설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용자의 평가. 이건 어떤 방법이에요? 앞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가서 이번에는 면담 조사. 한 명 한 명 인터뷰하는 면담을 통해서 장단점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반대말이 양적 평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점수 같은 거 이제 지필 평가를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로 해서 이제 뭐 60점, 65점, 70점 이런 게 이제 양적 평가고요. 이제 수행 평가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생활기록부에 그 과목별 특기 사항에 적어주는 거 있죠. 서술형으로 그런 게 질적 평가예요. 이것도 이렇게 서술형으로 평가했으니까 이런 점에서 잘했고 이런 점에서 아쉽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질적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표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우수한 점과 보완할 점에 관해 면담 조사한 내용을 표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서 수집할 수 없었던 내용을 이번에는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인터뷰로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 개선 방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개선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 모둠이 생각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확충. 청소년 인구가 비슷한 서부지역이 청소년 시설의 수가 더 많고 동부지역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공공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용자가 많아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으며 서부지역과 비교해 동부지역 청소년이 다양한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에 따라 동부지역은 청소년 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 시 동부와 서부지역 간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부지역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2. 적극적인 홍보 정책의 도입.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이용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도 많았다. 동부지역 청소년의 일부만이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청소년 시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학교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부지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개선 방안까지 정리를 해줬어요. 5. 조사한 후의 소감. 이번 조사를 통해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확인해 보았다.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방문 조사하고 서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시설물 및 프로그램과도 비교해 보았다. 또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인지도와 이용 만족도, 시설 이용자의 평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조사의 과정과 방법이고요. 이 과정에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적고 동부지역 청소년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조사 결과죠. 이에 따라 우리 모둠은 청소년 시설의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 정책의 도입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조사 소감,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정리했다는 거죠. 이번 조사를 하면서 청소년 시설뿐 아니라 우리 동부지역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 뿌듯했다. 낯설었던 동부지역의 청소년 시설을 직접 방문하고 시설물과 프로그램을 체험해 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소개하고 함께 이용해 본다면 친구들에게도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개선 방안이 반영되어 우리 시 동부지역의 청소년이 청소년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조사 후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이 개선 방안 정말로 실현됐으면 좋겠다. 받아달라 라는 개선 방안 수용에 대한 희망까지 당부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참고 자료 및 출처, 뭐 때문에 쓰기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자료와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어떤 내용의 이런 활용한 자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 바로 쓰기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참고 자료 및 출처를 밝혀줘야지 자료의 신뢰성, 자료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썼으면 이제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서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은 크게 내용, 표현, 쓰기 윤리로 나눠져 있는데, 자, 보면은 보고서의 주제와 목적에 맞게 작성했는가, 구성 요소 들어가야 될 거 다 들어갔는가, 그리고 내용과 결과를 사실, 팩트에 근거하여 제시했는가, 절차, 결과가 잘 드러나는가, 자, 내용이 명료, 간결하게 표현했는가, 막 길고 장황하게 구구절절하게 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한 것만 썼는가, 또 내용에 틀린 내용은 없는가, 오류 없는가. 자, 쓰기 윤리, 조사 내용과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았는가, 자, 참고자 및 출처를 밝히고 올바르게 인용하였는가라는 거죠. 자, 방금과 같은 평가 기준을 고려해서 수진의 모든 보고서에서 조금 아쉬워서 더 업그레이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자, 이전 인지도 조사에서 동부지역 청소년 시설을 안다고 대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청소년 시설을 안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해 보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한 학생들한테 그래서 만족스러운지를 물어봐가지고 그걸 결과로 잡았는데 안다고 해서 다 이용해 본 건 아닌데 안다고 한 사람한테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조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동부지역 청소년시설 그냥 아는 애가 아니라 정말 이용해 본 애들을 대상으로 이용한 애에 대해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해야 정말로 그 이용한 게 만족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콕콕 알아두기에 보고하는 글에 대한 이론 정리되어 있고요. 다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글 설문지 과제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